울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아이가 들으려 하지 않아요. 본능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가 알아듣지 않아요. 그런데 엄마가 거기에 왜 자꾸 울어? 시끄러워 죽겠어. 하지마. 이렇게 감정을 잡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흥분하게 되겠죠. 그래서 훈육을 할 때 엄마의 감정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짜증을 내는 것 뿐이지 훈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. 네가 그렇게 난리치고 화를 내도 나는 그 감정에 들어줄 마음이 없어 라는 태도를 보이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임서영 소장입니다.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선생님 오늘은 네. 아이들을 키울 때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예요. 네, 훈육이요. 네. 아이들이 가끔씩 말도 안 듣고 뭐 장난도 많이 치고 어지럽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. 훈육을 할 때마다 자꾸 화가 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왜 훈육을 할 때 항상 또 화가 많이 나는 걸까요? 네.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훈육을 하게 되는 건데요.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내가 규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지 훈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우리가 빨간불에는 멈춰야 돼요. 초록불에는 가야 돼요. 이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빨간불에 갈 거야 말 거야? 초록불에 갈 거야 말 거야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빨간불은 멈추는 거야? 초록불은 가는 거야 라는 거는 규칙이고 사회적인 규범이에요.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엄마가 훈육을 할 때는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죠.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? 내가 이것을 규칙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자, 시간이 되었어요. 잠을 자야 돼요. 근데 잠을 잘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까 빨간불에 멈춰요. 초록불에 가야 되는 것처럼 잠은 반드시 자야 돼요. 잘까 말까가 아니에요. 그러면 9시에 잘 거야, 10시에 잘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잔다는 거는 결론이에요. 밥을 먹어야 돼요.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가방을 메야 되고 유치원을 가야 돼요. 잠을 자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될 것들은 훈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규칙, 그냥 내가 밖에 나와서 갔다 오면은 우리가 손을 씻는 거야.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내가 손 씻고 나서 바나나를 먹어야 돼. 손을 안 씻고 바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손을 씻어도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내가 아이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,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,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건 어디까지인지를 엄마가 조금 구분을 하시고 내가 훈육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을 만들면 돼요. 그때 내가 밖에 나가서 아이가 손을 씻지 않고 바나나를 먹었어요.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. 그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밖에서 들어올 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? 손을 씻어야 돼. 손을 씻으면 바나나를 줄 거야. 손을 씻으면 바나나를 줄 거야. 밖에서 몇 번을 말을 해주고 이 아이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엄마가 미리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감정을 우리가 쓰지 말라. 아이에게 단호해라. 단호하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해라.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아이가 때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아이가 많이 운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훈육을 해요. 그런데 때리는 거는 절대 남을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고쳐줘야 돼요. 그럼 아이가 울어요. 그러면 울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아이가 들으려 하지 않아요. 이미 자기 감정을 막 이렇게 해서 본능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가 알아듣지 않아요. 그럴 때는 우리가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훈육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엄마가 거기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. 왜 자꾸 울어? 시끄러워 죽겠어. 하지마. 이렇게 감정을 잡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흥분하게 되겠죠. 그래서 훈육을 할 때 엄마의 감정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짜증을 내는 것 뿐이지 훈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. 내가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?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나쁜데 어떻게 그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내가 참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나요? 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엄마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훈육이 되지 그 감정을 쓰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감정을 다시
거기다가 더 쓰게 되면은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격하게 자기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이기려고 더 많은 감정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쓸 때는 엄마가 그 감정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표정과 말투와 약간의 무시하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하면 난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정말 여기에다가 참을인자를 새기시고 눈을 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정말 엄마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 자라는 정말 집안에서 교육 잘 시켜서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놓아본 부모는 갖고 있는 그 부모의 감정을 다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분명히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겠지만 그걸 참을 수 있는 엄마가 인내할 수 있는 정말 엄마가 인간이 되어간다. 제가 나를 인간 만들려고 태어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참을인자 새기시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. 네가 그렇게 난리치고 화를 내도 나는 그 감정에 들어줄 마음이 없어 라는 태도를 보이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화가 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화를 내지 않고 훈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생님만의 팁이라던가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아빠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. 아이하고만이 아니라 아빠하고 싸울 때도 네가 그랬잖아, 내가 그랬잖아, 뭐 때려봐 이런 말들이 오갈 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다 사람마다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 감정이 어떤 사람은 빨리 올라오고 이 사람은 조금 천천히 올라올 뿐이지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화가 날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매일 제일 많이 하는 게 타임아웃이에요. 너무 흥분했는 상태에서는 둘 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빠랑 부부싸움 할 때 아이에 꼭 국한된 게 아니라 아빠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부부가 싸운다면 정말 그 중에 한 사람이 타임아웃을 해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라고 해서 타임아웃을 불러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. 그냥 감정만 가지고 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아빠가 너무 흥분했다. 그나마 둘 중에 한 명이 이성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라고 해서 그 상황을 조금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. 아이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가 너무 흥분되어 있다든지 엄마가 지금 너무 격해에 있다면 그 시간을 자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타임아웃을 부르고 아이는 타임아웃을 불러도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 되지만 흥분되어 있는 아이는 그게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. 방에 들어가서 울어. 나오지 마, 다 울고 나와 라고 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타임아웃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체벌에 대한 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네네. 체벌은 절대 안 되는 것인가요?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. 이 아이들이 존재감,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.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체벌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 나를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.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지금 잠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했다는 걸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. 그러면 반드시 응징하려고 하고 그게 기억이 남고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는 내가 참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내 부모가 초라하고 늙은 노인네가 되어 있을 때라도 내가 어릴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지?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라는 기억을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식에게 나중에 정말 천대받지 않으려면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으려면 효도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런 기억을 아이 머릿속에 남겨두는 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래서 체벌은 절대 안 되고요. 우리가 외국에서나 선진국에서는 규칙을 정해주죠. 그래서 너무 많이 산만하게 다른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가서 방해를 한다든지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 작은 신문 종이 같은 데서 너는 여기에서만 있어야 돼 라고 규칙을 주죠. 그래서 그 규칙을 해서 내가 상대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면 나 스스로도 불편함을 겪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조금씩 많이 되어서 내가 함부로 행동했을 때 나는 규제를 당해.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규칙을 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핸드폰을 1시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규칙을 만들죠. 그래서 체벌은 절대 되지 않고요.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훈육을 하셔서 이 아이가 규칙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이 사회에 잘 나갈 수 있습니다. 어른 보고 인사하고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가고 친구를
친구를 때리면 안 되고 가방을 던지면 안 되고 가방은 어깨에 매는 거고 이런 규칙을 많이 만든 아이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 칭찬받고 잘 지낼 수 있지만 그 작은 규칙 하나하나를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고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 규칙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훈육을 하셔서 밖에 나가서 멋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견디다가 네.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.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쩌면 작은 실마리로 지금 고민이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. 너무너무 힘들고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상담실에 오셔서 행동하는 걸 잠깐만 봐도 저희가 이런 게 오래 했잖아요. 그래서 엄마가 어떤 부분에 아이가 화가 나는 건지 엄마가 이런 태도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지 그 작은 팁 하나만 바꿔도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이가 안아달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안고 싶을 때 마음대로 안습니다. 그것 또한 그 아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아이를 안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. 그럼 언제부터? 아기 때부터요. 6개월짜리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안고 있습니다. 엄마가 안고 있어요.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싶어요. 그러면 엄마한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미리 말을 합니다. 안고 싶어. 내가 안아봐도 되니? 물론 그 아이가 대답하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 너를 안으려고 해라는 사인을 줘야 됩니다. 우리 강아지한테도 어떻게 해요? 강아지 너무 예쁘다고 그냥 안으면 강아지들이 응 하고 확 물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이런 향기가 있어.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. 너를 내가 쓰다듬으려고 해라고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쓰다듬으면 강아지들이 반항하지 않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아이가 대답하지 않지만 아이에게 조금씩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